그런 저급한 문화는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 최고의 응급의학과에서 한 일본인 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수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종이컵 하나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영국 의료계를 뒤흔들고 마침내 일본 최고 의과대학까지 전해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 당직실, 새벽 3시. 창밖으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너머로 보이는 빅벤마저 하얀 눈에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죠.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들로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한 캔이었는데 텅 빈 일본 녹차 캔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6시간째 이어지는 연속 근무. 피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교토 최고급 녹차마저 바닥나버렸습니다. 런던에 부임한 이후로도 매달 정기적으로 공수해오던 차였는데 이번 달은 폭설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고 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 속 제 모습이 유난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지 며칠이 지났네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다림질된 가운, 반들반들 광이 나는 구두,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까지. 그것이 바로 야마모토 가문이 3대에 걸쳐 지켜온 의사의 품격이었으니까요. 다케시, 의사는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환자들은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해. 어린 시절,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서는 제 복장을 꼼꼼히 점검하셨죠. 넥타이가 비뚤어졌다고 수십 번을 다시 매게 하시고 구두에 광이 부족하다며 다시 닦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환자를 위한 배려였던 거겠죠. 도쿄 의대 수석 졸업생이자 일본 최고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금의 모습이 할아버지께 보여진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다케시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응급실에서 가장 신뢰받는 한국계 레지던트 김민서 선생이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한국 믹스커피예요. 이런 날에는 이게 최고라니까요. 저는 잠시 노란색 커피 믹스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쿄 의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스턴트 커피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최고의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 신념이자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시던 가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다도 의식. 차 한 잔을 우리는 데만 40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인내와 정성은 제 의료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케시, 환자를 대할 때도 차를 대하듯 하거라. 최고의 정성과 품격으로. 저는 도쿄대학병원 출신 응급의학과 전문의 다케시 야마모토입니다. 영국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1년간의 연수를 하며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거절의 말이 입술 끝까지 왔을 때 응급실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입니다. 중증 환자 5명이 이송 중입니다. 산소 포화도 70% 이하. 혈압 불안정 환자 최우선. 어구역 중환자실 준비해주세요. 순식간에 응급실이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폭설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각자의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혈압 8040, 의식 저하 확인됩니다. 그때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구르는 작은 사진 한 장. 폭설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의식이 흐릿한 환자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환자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피로 따위가 핑계가 될 순 없었죠. 하지만 36시간째 이어지는 근무.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내부 출혈 의심, 즉시 CT 촬영. 중환자실 병상 즉시 확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1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모든 환자는 안정을 찾았지만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마지막 환자의 차트를 작성하는 손이 떨릴 정도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드네요. 탈진한 몸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 선생이 따뜻한 종이컵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거절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코끝으로 달콤한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문득 15년 전 교토의 겨울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날이었죠. 다도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의 거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케시, 이리 와보렴. 할머니께서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기를 꺼내들었지만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말거라.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염이 심해지셨다는 걸 그때야 알았죠. 하지만 할머니, 이런 날씨엔 따뜻한 차가. 그래, 따뜻한 게 좋지. 할머니께서는 주방으로 가셔서 오래된 찻잔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깨진 낡은 찻잔이었죠. 이건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때 쓰던 거란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이렇게 그저 간단하게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나누었어.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데워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묘한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맛은 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다도가 점점 힘들어지셨을 때였죠. 저는 매번 정성스레 최고급 차를 우려드렸지만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케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거라. 때론 그저 따뜻한 것이면 충분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토 최고의 차도 가문 후계자인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찻잎으로 완벽한 온도로 정확한 시간을 지켜 우려내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정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36시간의 연속 근무로 지친 몸을 데우는 이 따뜻함. 복잡한 예절도 값비싼 도구도 필요 없는 이 간단함.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이 특별한 순간. 문득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케시, 차는 마음을 전하는 거란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김 선생님. 네. 혹시 이거 더 있나요? 김 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했겠죠.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던 분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달라지신 건가요? 김 선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텅 빈 종이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차는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분명 제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겠죠. 항상 품위와 전통을 강조하던 제가 인스턴트 커피를 더 달라니. 물론이에요. 제가 박스째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한켠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고급 닭이 세트 옆에 전기포트 하나와 믹스커피가 담긴 상자, 그리고 몇 개의 종이컵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쁜 발걸음 소리와 긴급 호출 벨소리가 끊이지 않는 응급실. 그 한켠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긴 것이죠. 다케시 선생님. 이게 뭐죠? 밤 근무를 시작하러 온 토마스 레지던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최고 의대 출신인 제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까도 싶었죠. 하지만 혹시 한번 마셔보실래요? 용기를 내어 권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라고요? 토마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다케시 선생이 인스턴트 커피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토마스는 매일 아침 30파운드짜리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만 마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어제도 소호거리에 새로 생긴 스페셜티 커피숍에 다녀왔는데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망설임, 이런 거리감. 바로 얼마 전까지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특별해요. 전기포트에서 뜨거운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설이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병원 복도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런던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춥고 길게 느껴졌죠. 옥스퍼드 출신인 그는 평소 최고급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던 사람이었죠. 글쎄요. 전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를.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특별해요. 전기포트에서 뜨거운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설이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병원 복도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은 또 다른 긴 밤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 모금. 그리고 잠시의 침묵. 이거 의외로.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처음 마셨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단순히 온도만이 아닌.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저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2시간 연속 수술을 마친 존스 교수팀이 지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생명을 살린 영웅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피곤에 절은 의료진일 뿐이었죠. 이런 날씨에 집에 가기도 뭐하고. 수술실 간호사 헬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지만 오늘같이 힘든 날은 처음이라고 했죠. 12시간 연속 수술이었어요. 환자 3분 모두 위중하셨거든요. 헬렌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늘 밝은 미소를 짓던 그녀의 얼굴이 이렇게 지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도 한잔할까 했는데 카페는 다 문 닫았더라고. 마취과 의사 스티브가 피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엔 따뜻한 게 필요한데.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들의 눈빛에서 피로와 함께 작은 위로를 갈구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때론 복잡한 예절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한 법이지. 차라도 한잔할까 했는데 카페는 다 문 닫았더라고. 마취과 의사 스티브가 피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슬며시 전기포트를 다시 켰습니다. 김 선생이 더 가져다준 믹스커피가 있었거든요. 잠시 후 당직실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의료진들이 종이컵을 든 채 3355 모여있는 광경이라니.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가운을 입은 이들이 만드는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특별한데요? 평소 말이 없기로 유명한 외과의 존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병동에도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환자 보호자분들께도 좋을 것 같은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집하던 차 예절은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닭이도 값비싼 차입도 필요 없었죠. 그저 종이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 다른 배경을 가진 의료진들이 이 작은 종이컵 하나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런던 기상청은 48시간 연속 폭설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런던 전역 교통마비, 히드로 공항 운항 전면 중단, 템즈강 주변 지역 비상 대책 발령. 당직실 TV에서는 비상 뉴스가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다케시 선생님, 큰일 났어요. 김 선생이 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36시간째 근무 중인 의료진이 80%. 그녀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정원의 3배. 중환자실도 더 이상 여유 병상이 없어요. TV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비상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런던 전역 교통마비, 히드로 공항 운항 전면 중단, 템즈강 주변 지역 비상 대책 발령,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 런던 시내 마비. 창밖으로는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거리는 이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다케시 선생님, 큰일 났어요. 김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근무조 전원이 병원에 올 수 없대요. 모든 도로가 통제됐고 지하철도 운행을 중단했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근무조 전원이 병원에 올 수 없대요. 모든 도로가 통제됐고 지하철도 운행을 중단했다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의료진들이 계속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동안.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만 통행이 허가된 상태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원장실의 공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체온 3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혈압 쇼크 징후, 즉시 승합제 투여 필요. 중환자실 병상이 전부 포화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위급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6번 병상 환자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응급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2분 더 오셨어요. 중환자실 이송 대기만 6분. 의료진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잠시 쉬면 다른 한 명이 그 자리를 메웠고 식사 시간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응급 코드가 울릴 때마다 지친 다리로 뛰어가는 모습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면서 잠깐 앉아 있어요. 존스 교수가 토마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야 다음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잖나. 이대로는 모두가 쓰러질 것 같아요. 토마스가 벽에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광등 아래 지친 얼굴들.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급 상황. 그때였습니다. 폭설로 인한 저체온증 환자들,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이송되어 왔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30시간이 지나고 이대로는 모두가 쓰러질 것 같아요. 토마스가 벽에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광등 아래 지친 얼굴들.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급 상황. 그때였습니다. 잠깐, 모두 모여보세요. 누군가가 당직실 한켠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온라인으로 대량 주문한 믹스커피 박스였죠.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김 선생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막 나온 의사, 차트를 들고 있던 간호사, 응급실을 오가던 의료진들.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인스턴트 커피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한 잔을 나누었죠.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존스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수술 가운에는 아직도 환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설이 잦아든 어느 날 아침, 세인트 토마스 병원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형외과 당직실에 놓인 작은 전기포트 하나, 소화과, 보호자, 대기실에 믹스커피 박스 하나.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병원 곳곳에서 믹스커피 향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외과도 시작했대요. 교수님이 직접 주문하셨다던데. 중환자실은 보호자 상담실에도 설치했어요. 힘든 소식을 전할 때 응급실 다음으로 산부인과가 소비량이 많다고 하네요.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이 아침 근무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긴장된 마음을 달래고 나쁜 소식을 들은 보호자를 위로하는 작은 배려가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도 믹스커피 코너가 생겼대요. 소아과는 보호자 대기실에도 설치했다던데. 외과 중환자실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응급실의 작은 변화였지만 이제는 병원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 전 의료진들은 잠시 모여 따뜻한 한 잔을 나눕니다. 야간 당직을 마치는 팀과 새로 출근하는 팀이 서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환자의 상태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고민까지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죠. 다케시 선생, 정말 놀랍지 않나요? 존스 교수가 믹스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최고만을 쫓다가 정작 놓치고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순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장이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영국 응급의학회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폭설 당시의 위기 대처 경험과 함께 말이죠. 며칠 뒤 런던 의학회관 대강당 300명의 의료진 앞에서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이 주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문의가 쏟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따뜻한 음료 한 잔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맨체스터 종합병원입니다. 의료진 번아웃 해결 방안으로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리버풀 어린이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보호자 케어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에든버러 왕립병원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용 문제를 걱정하는 병원도 있었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의료진의 피로도 관리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팀워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새로운 케어 방식으로. 그리고 그때 도쿄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발신인은 다나카 교수님. 제가 연수를 나오기 전까지 모시던 일본 최고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에든버러. 영국의 주요 병원들이 이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의료진의 피로도 관리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팀워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 도쿄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나카 교수님. 제가 연수를 나오기 전까지 모시던 일본 최고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다케시 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네. 다나카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다나카 교수님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권위자이신 교수님께서 제가 인스턴트 커피를 도입했다는 걸 아시다니. 도쿄 의대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 교수님과 함께하는 차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다기로 우린 교토 녹차를 마시며 한 주의 연구 계획을 논하던 시간. 그 엄격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교수님은 늘 강조하셨죠. 품격은 의학의 기본이다. 그것이 다나카 교수님의 신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수님의 기대가 컸다는 뜻이기도 했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지금쯤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권위자이신 교수님께서 제가 인스턴트 커피를 도입했다는 걸 아시다니. 게다가 그걸 병원 문화로 만들었다는 것까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지금쯤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네가 왜 사과하나? 예상과 다른 답변에 놀랐습니다. 실은 우리 병원도 고민이 많았네. 매년 늘어나는 레지던트들의 이직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교수님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만 3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어. 모두가 번아웃을 이야기하지. 다음 날 아침, 도쿄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체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잘 알던 얼굴들. 매일 아침 최고급 녹차를 함께 마시던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죠. 시작하시죠, 다케시 선생. 다나카 교수님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폭설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특별한 순간들. 네. 시작하겠습니다. 런던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작은 기적에 대해서. 발표가 끝나고 의외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야간 당직 때 차 우리는 게 너무 번거로웠어요. 젊은 레지던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뭔가 변화가 필요했는데 팀워크 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크린 속 도쿄대학병원 의료진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변화를 제안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신임 레지던트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자리였던.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난달에만 3명의 동기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번아웃이라고. 그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나? 다케시 선생이 보여준 이 새로운 방식. 교수님의 눈빛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쿄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당직실. 선배, 이거 드셔보세요. 젊은 레지던트가 들고 온 종이컵. 그 안에는 낯익은 믹스커피의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벌써 구했나요? 네,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다들 한번 마셔보고 싶어 해서. 레지던트의 말에는 수줍은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선배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을 텐데. 런던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이곳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꾸고 있나 봅니다. 당직실 한켠에서는 3년차 레지던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각자 차트 작성에 바빴을 시간.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두고 수술 케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SNS를 통해 소식은 퍼져나갔고
도쿄의 다른 병원들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다케시 선생, 놀랍군요. 다나카 교수님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리는 늘 최고만을 고집했지.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자네가 알려주었네. 도쿄대학병원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라운지, 한켠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그곳에는 이제 최고급 다기와 종이컵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격식 있는 다도가, 때로는 편안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밤샘 수술을 마친 선배가 후배와 커피를 나누며 수술 팁을 전수하고 힘든 환자를 맡은 전공의가 교수님과 솔직한 고민을 나누는 모습.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한켠의 작은 테이블. 피로에 지친 의료진들이 잠시 모여 따뜻한 한 잔을 나누는 공간. 격식과 절차를 벗어난 자유로운 소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젊은 의대생들은 시험 기간이면 자연스레 이곳에 모였고 밤샘 수술을 마친 선배들은 후배들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차 예절이 주는 의미도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케시 선생님 덕분에 김 선생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덕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순간이 가장 특별한 기억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런던의 폭설이 가르쳐준 특별한 교훈이었습니다. 며칠 전 런던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의 사진이었죠. 지친 표정으로 종이컵을 들고 있는 의료진들. 사진 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질 환자를 돌보던 토마스가 보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보호자를 안심시키던 헬렌의 모습도. 36시간의 연속 근무 끝에 모두가 지쳐있던 순간.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메시지. 우리에겐 아직 이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김 선생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다케시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서로의 고단함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응급실의 하루가 또 시작되려나 봅니다. 전기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옆에서는 젊은 의대생이 선배에게 커피를 건네고 있네요. 최고만을 추구하던 일본 최고의 병원에서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가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들. 다케시 선생님. 문득 뒤를 돌아보니 다나카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도 한 잔 어떠신가요? 교수님의 손에는 믹스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격식과 전통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이 국경도 문화의 벽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에 폭설이 내리던 날, 한 젊은 의사가 처음 마주한 종이컵 속 따뜻함.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가져온 특별한 변화들. 지금도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는 누군가 지친 동료의 손에 따뜻한 한 잔을 건네고 있을 것입니다. 긴 수술을 마친 의사에게, 밤샘 근무를 끝낸 간호사에게, 아픈 가족을 걱정하는 보호자에게, 작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